도전의 천리길 46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사랑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온 남자 장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사랑 때문에 한국 넘어온 남자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한 주 보냈습니다. 네, 대답이 너무 완벽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장혁 씨가 이제 북한에서 만났던 첫사랑,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분이죠. 네, 그분의 이제 한국으로 오라는 전화를 이제 받고 굉장히 무척 고민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 가게 된 아내분이 이제 북한에 있는 장혁 씨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한국에 가셔도 이제 장혁 씨가 생각났다는 것은 또 그만큼 장혁 씨가 그동안 굉장히 장혁 씨랑 일단 사랑을 할 때부터 너무 아내분한테도 첫사랑 아니었나요? 네, 그런 셈이죠. 네, 그만큼 이제 장혁 씨가 가진 큰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혁 씨는 중앙당 연구소에서 일할 정도로 실력이 있고 굉장히 출중한 그런 분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럼 장혁 씨는 공부를 잘 하셨었나요? 이것도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는데 공부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요구로 그렇게 본인이 썩 원했던 건 아닌데 우리 어머님의 요구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은 일단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8년생들인데 1999년도에 각 지역마다 일중학교가 생겨요. 과거에 존재하던 도군마다 있던 하나의 일중학교를 제외하고 군 구역이 하나씩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암일중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 1기로 들어가서 3년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시기죠. 여기 한국으로 비유를 하면 그때 이제 청진일중학교로 또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이과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떤 좋은 데 아니에요? 시일중이면은 평양시에 있는 그런 어떤 창도학교라든가 이런 일중들이랑 비슷한. 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창도학교 수준 되죠. 그리고 이제 좋은 데라는 느낌이 글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건데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정도는 가줘야 좀 공부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북한이 또 다른 건 몰라도 영재교육만큼은 굉장히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중학교 하게 되면은 진짜 영재들만 골라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다니셨다는 건 정말 그만큼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진 하면은 함경북도잖아요. 네, 그럼 고향이 청진이신 거죠? 네. 고향에 대한 추억도 좀 있나요? 그럼요.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년 시절의 추억은 정말 힘든 추억, 좋은 추억 다 떠나서 아름다운 거고. 지금도 꿈을 꾸면 이제 청진에서 어렸을 때 생활하던 그런 꿈을 꿔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설레는 꿈인데 아쉬운 점은 계속 앞으로 저기 탈북을 하지 그 꿈치간이를 이런 생각을 꿈에서 가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아름다운 꿈이 이런 분단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처럼 비춰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꿈을 자주 꿔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있는데 다시 이제 탈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또 엄청 탈북을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깨어나고 이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온 게 잘했나? 그쪽에 사는 게 더 나았나? 이런 비교를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상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지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명백한 거는 꿈을 꿔보면 단 한순간도 안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거기서 항상 살 생각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 걸 보면 꿈속에서는 확실하게 정답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진일중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졸업하시고 그럼 대학을 바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가셨어요? 이과대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평양시 은정구역에 국가과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네. 있는 그런 대학에 가게 됩니다. 야, 이과대학도 정말 엄청난 수재들만 가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뭐 자꾸 그렇게 진짜로요. 네, 수재 하니까 네. 수재 맞습니다. 그 이과대학 출신 분들이 이제 뭐 나가서 국제 어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대회 나가서 막 1등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뭐 장혁 씨도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프로그래밍 경시대에도 다녔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 팀이 1등도 했던 적이 있고 또 3등 한 적도 있고. 국제 대회에서요? 네. 역시 여러분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국제 대회 나가서 뭔가 수상했다는 분을 처음 봬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과대학 또 이제 북한 말이 나왔는데 이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러면 어디를 가신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저는 그 고향으로 오고 싶었었어요. 내가 총진에 가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 곁에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시 어머님은 아픈 상황이었고 저는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가족과의 시간을 상당히 의미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제 제가 평양이라는 것에 이제 거주하는 그런 거를 집착하게 된다면 저희 어머님은 결국에는 자식들을 일생 동안 키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노년에는.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에서 값진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집으로 갈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제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중앙당 연구소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면 과학교육부 산하 이제 연구소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도 했고 쓸데없이 이제 튀어나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는 이제 지혜를 감출 만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당히 튀지 않고 살아야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대 연구소에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화났던 부분은 뭐냐면 그 연구소에는 일단 발을 들이면 그 45이 되기 전에는 이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일생에 제일 좋은 시간은 다 보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저를 일시킬 사람이 좋아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뭐 좋다 싫다를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잘나서 대학을 다닌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키워줬기 때문에 너의 재능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뭐 거의 이런 논리인데 저는 진짜 대학 공부 안 해도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었고 내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너무 화가 났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 과정 내내. 아니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보면 주변에 지방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평양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결국엔 졸업하고 평양에 남는 걸 가장 큰 목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양에 거주가 되면 굉장히 잘 된 거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던데 장혁 씨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많이 다르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의 거의 통용되는 그런 건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일단 지방에서 올라간 친구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양 그 거주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 치듯이 노력하고 결국 안 돼서 내려가면서 우리는 흑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내려가요. 이게 뭐 어떤 비하가 아니고 북한 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뭐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겨우 북한 내에서 평양 시민이 되는 것이 내가 인생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양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삶이 행복하지 못한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평양시에 이제 배치를 받는다고 하면 경제적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 이제 연구사의 삶을 살면 그냥 경제권을 포기하고 이제 거의 뭐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는 어떤 여성한테 장가를 가서 네. 상당히 비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고 정말 저희 전 때를 완전히 희생을 해야 네. 뭐 우리 후대들한테 시민증을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부질없는 짓처럼 많이 느껴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집에 와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북한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배치를 딱 해주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장혁 씨처럼 굉장히 어떤 엄청난 수재들은 더군다나 이제 더 마음대로 네, 자유롭게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치 받았으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직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계층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같은 이제 그 연구생으로 한번 이렇게 낙인 찍힌 거나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이제 그런 성분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희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부문에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연구소 단위만 옮겨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노동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간부들, 네, 당일꾼들이든 관리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 그들이 추구하는 뭐 이런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인내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 그들이 하는 선택이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만큼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혁 씨도 그러면 중앙당 연구소에 배치를 받아서 몇 년을 일하신 거예요? 5년 정도 일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일을 한 거는 한 3, 4년 정도 일을 하고 집에 자주 와 있었어요. 네. 엄마가 아파서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이제 그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떼져서 제가 자유롭게는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 또 내려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요? 네, 그렇죠. 우리 한번 연구생은 영원한 연구생이라는 식으로 계속 그런 분야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내려오셔서도 계속 그쪽 연구 그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금속 연구소에 이제 또 배치를 받게 되는데 네. 거기서 정말 그 연구생이라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네. 그 직업을 이제 그 벗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하냐면 이제 급수 시험이라는 걸 쳐요. 연구생들은. 네. 그래서 그 너무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노동자로 강직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네. 거기서 다시 도전을 해서 다시 받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예 저는 시험지를 백지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동자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겨우 내가 가고픈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일부러 백지를 내서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노동자로 내려온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일, 네, 하시고 싶었던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결국? 그렇죠. 사실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특별하고 거창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경제적으로 주인이 되는 일, 네,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랑 그리고 내가 여가 시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을 군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살겠다는 건데 그 연구생이라는 것이 딱지가 잡혀가지고 지방 연구소들은 그 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요. 그리고 연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아요. 네. 네, 정말 거의 뭐 무너져가는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처참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그쪽을 벗어나고픈 마음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만두시고 하시게 된 일이 뭐예요? 네, 생계를 잇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래머가 결국에는 선택한 일이 뭐였냐면 포토샵하고, 네, 이제 그 영상을 편집하고, 네, 신랑 신부 그 웨딩 그 비디오를 만드는 네,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웨딩 네. 이제 막 그 CD로 이제 편집해가지고 네, 뭐 그런 많았어요. 하는 일이 그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 SNS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여기 대한민국은 이제 밥을 먹어도 사진을 찍고
그 그렇죠. 어디 새로운 곳에 가도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네. 네. 이제 북한에 송출되는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 왔을 때 보면 좀 병적으로 보일 만큼 네. 카메라로 얼굴 찍는 게 아니고 음식도 찍고 자연도 찍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오롯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결혼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네. 나를 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상 제작에 정말 미치는 거죠. 진심이고 특히 신부들이 더합니다. 그거는 뭐 남이나 북이나 네. 네. 네, 결혼식에 뭔가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많이 여유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은 시장 경제 논리가 서기 때문에 남보다 이제 차별화된 실력, 네. 차별화된 서비스, 뭐 이런 기술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상대적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많이 좀 약한 상태.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일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다른 업종에 몸을 담궈서 2, 3년 내 그 바닥을 다 먹어버리고 점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한 3년이니까 충분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그쵸? 여유로워지신 네. 거네요. 네, 그렇군요. 진짜 지금도 이제 막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영상이 깔끔하고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역시나 이렇게 네. 이런 일을 많이 하셨던 거네요. 전문가는 장비에 돈을 아끼지 않죠. 네, 그때 그런 일을 하시던 중에 이제 아내분도 만나게 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건데 아내분께서 이제 한국에 먼저 가셔서 와라 이쪽으로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일단은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민을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렇게 장혁 씨를 볼 수 있었다는 거는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국에 올 결심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뭐 특별하게 계기가 있어서 결심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바뀌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0이 넘었던 시기였고요. 북한에 30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면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쟤 좀 문제 있나?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한데 장가를 안 간 상태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그 뭔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고 그러면 결심을 못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홀로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그 해에 저희 어머님은 이제 결혼을 계속 하라고 저를 추궁을 해서 이제 그 중매라고 부르죠. 선보러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자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선 볼 때는 많이 상대를 이렇게 타진해보고 두드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심이 안 보이고 저기에 정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마음에도 들지 않는 상대들 중에서 최선을 골라야 될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한류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어에 대한 이런 동경이 심하다 보니까 뭐 지연은 나 화교 중국 사람한테 시집 가서라도 갈 거야 뭐 이런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민족을 네가 민족성을 팔아먹고 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는 뭐라 해야 돼? 그 집 비유를 네. 이 정이 섞이는 건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네 진짜 말하면 좀 동생이 막 무서웠거든요. 와. 정말로 그럴까봐. 네. 네. 정말 꼰대 같은 마인드였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너무나도 극성인 거예요. 나 한번 가보고 싶다. 네. 난 정말 뭐 원하는 게 없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보수적인 이제 성격이에요. 살면서 모험 같은 거를 크게 싫어하고 네.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이제 꽉 그려잡고 있어야지 만족스러운 그런 타입인데 제가 여기서 그간 30년 동안 나도 이 땅에서 노력을 했잖아요. 살기 네. 위해서. 공부도 한 것도 일종의 노력, 대학 졸업 중도 노력, 그리고 살만큼 경제적 토반 이룬 것도 노력. 네. 우리의 집가, 뭐 재산가
주변 사람들과 다 두고 네. 친구들 다 두고 빈 땅에 가서 살 만큼 그쪽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그쵸. 이런 고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사실 마지막으로 결심 내리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요. 30 지나서 북한에서 제가 느낀 감정이 여기서 어떻게 늙어갈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요만큼 살았고 그렇게 뭐 더 잘 살고 더 훌륭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고, 네, 내가 뭐 집에 올 때는 10년 후에 돈 벌어서 평양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조금 좀 많이 알고 조금 문명스럽다고 자처하면서 그냥 그렇게 취해가지고 살겠구나. 시골에서 별 수 없이 늙어가겠구나. 그리고 제가 봤던 어떤 책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죽기 전에는 동그란 방 한 칸에다가 자식한테 어지를 받들라 하면서 무슨 너를 다음 황제로 임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가정에 그냥 이렇게 주군으로 만족하면서 별 수 없이 살겠구나 나도 뭐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 가서 산다면 그냥 사람들이 늘 말하는 뭐 내일이 온다면 이런 것처럼 레세가 온다면 그런 맥락이 아닐까. 조금 다른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욕심에 네. 사실 좀 모험을 감행하게 됐죠. 네, 결국엔 이제 넓은 세상을 보기 네. 위해서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되신 거네요. 아유, 정말 너무 재밌어요. 더 듣고 네. 싶은데 하다 진짜. 보니까 저도 시간 훌쩍 넘기고 있던 얘기를 네, 아쉽게도 시간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장혁 씨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이제 장혁 씨의 도전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